평생 돈은 모았지만 남은 것은 사람 하나 없었습니다. 나이가 들어 돌아보니 평생 돈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젊었을 때는 돈을 벌기 위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고 중년에는 돈을 모으기 위해 한 푼이라도 아껴 썼으며 노년에 이르러서는 모아둔 돈을 지키기 위해 늘 긴장하며 살았습니다. 돈이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돈이 있으면 자식들이 잘 찾아올 줄 알았고 돈이 있으면 형제들과 사이좋게 지낼 줄 알았으며 돈이 있으면 외롭지 않을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내 통장에 돈이 있지만 내 곁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식들은 돈 이야기만 하려고 찾아오고 형제들은 재산 이야기만 나오면 연락하고 친구들은 돈 빌려달라고만 찾아옵니다. 한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평생 악착같이 일하며 돈을 모았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시장에 나가 장사를 했고 밤늦게까지 가게를 지켰으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아내가 쉬라고 해도 듣지 않았고 자식들이 놀러 가자고 해도 거절했으며 친구들이 술 한잔 하자고 해도 돈이 아까워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일만 하고 살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생각했습니다. 돈만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자식들이 좋은 학교 가려면 돈이 필요하고 자식들이 좋은 직장 가지려면 돈이 필요하며 자식들이 결혼하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돈을 많이 모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더욱 열심히 일했고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밤낮 없이 뛰어다녔으며 모은 돈은 절대 쓰지 않고 통장에 넣어두었습니다. 자식들을 위한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자식들이 장성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제 자식들이 효도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평생 고생하며 돈을 모은 것은 자식들을 위해서였고 이제 자식들이 나를 보살펴줄 차례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바빴습니다. 명절에도 짧게 들렀다가 가고 전화도 한 달에 한 번 할까 말까 했으며 할아버지가 아파도 병원에 같이 가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서운했습니다. 내가 평생 너희를 위해 돈을 벌었는데 너희는 왜 나를 챙기지 않느냐?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왜 내 곁에 있어주지 않느냐?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가 입원했습니다. 자식들에게 연락했더니 자식들이 달려왔습니다. 할아버지는 반가워서 손을 내밀었는데 자식들은 먼저 병원비가 얼마나 나오느냐고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식들은 나를 보러 온 것이 아니라 돈 걱정을 하러 온 것이구나. 내가 평생 돈만 이야기했더니 자식들도 따라서 돈만 생각하게 되었구나. 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땅을 여러 필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집 올 때 시어머니께 물려받은 땅도 있었고 평생 일하며 조금씩 사모은 땅도 있었으며 남편이 남기고 간 땅도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땅을 지키기 위해 평생을 살았습니다. 한 평이라도 팔지 않으려고 애썼고 세금을 내기 위해 다른 곳에서 돈을 빌렸으며 땅값이 오르기만을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자식들은 셋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자식들에게 늘 말했습니다. 이 땅은 너희에게 물려줄 거라고.
내가 죽으면 이 땅을 팔아서 너희끼리 나눠 가지라고. 자식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알았다고 했지만 할머니를 자주 찾아오지는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외롭다고 전화해도 바쁘다며 짧게 통화를 끝냈고 명절에 와도 땅 이야기만 하다가 돌아갔습니다. 할머니는 생각했습니다. 자식들이 땅 때문에 나를 찾아오는 건가? 자식들은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땅을 사랑하는 건가? 어느 날 할머니는 땅 하나를 팔았습니다.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어쩔 수 없이 팔았는데 자식들이 그 소식을 듣고 달려왔습니다. 땅을 왜 팔으셨어요? 우리와 상의도 하지 않고. 팔았느냐며 땅값은 어디에 썼느냐고 따졌습니다. 할머니는 말했습니다. 병원비도 내야 하고 생활비도 필요해서 팔았다고. 자식들은 화를 냈습니다. 우리가 생활비를 보내줬으면 땅을 팔지 말았어야 한다고. 할머니는 서운했습니다. 자식들은 한 달에 10만 원씩 보내주면서 땅은 팔지 말라고 합니다. 10만 원으로 어떻게 한 달을 살라는 건지 자식들은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형제간에도 이젠 재산 문제로 서로 다툽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형제들은 유산을 나누기 위해 모입니다. 평소에는 연락도 잘하지 않던 형제들이 재산 이야기만 나오면 모두 나타납니다. 형은 자기가 장남이니 더 많이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동생은 똑같이 나눠야 한다고 우기며 누나는 딸도 아들과 똑같이 받아야 한다고 따집니다. 결국 형제들은 서로 싸우며 법정에까지 가게 됩니다. 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며 집 한 채와 땅 몇 필지를 남기셨습니다. 형은 자기가 부모님을 모셨으니 집은 자기가 가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동생은 반대했습니다. 형이 부모님을 모신 것은 맞지만 자기도 생활비를 보냈고 명절 때마다 찾아뵈었으니 집을 혼자 가져가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다투며 목소리를 높였고 결국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법정에서 서로 주장을 펼쳤고 판사가 절반씩 나누라고 판결했습니다. 재산은 나눠 가졌지만 형제 간의 정은 이미 끊어졌습니다. 형은 동생이 배은망덕하다고 욕했고 동생은 형이 욕심이 많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연락을 끊었고 다시는 만나지 않았습니다. 명절이 되어도 형제들은 모이지 않았고 부모님 제사도 따로따로 지냈으며 서로의 안부조차 묻지 않았습니다. 재산을 나눈 대가로 형제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친구 사이도 돈 때문에 멀어집니다. 평생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돈을 빌려달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얼마 안 되는 돈이라 선뜻 빌려줍니다. 하지만 친구는 갚지 않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갚지 않고 석 달이 지나도 갚지 않으며 1년이 지나도 갚지 않습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은 답답합니다. 친구에게 돈 이야기를 꺼내자니 친구 사이가 멀어질까봐 걱정되고 그렇다고 가만히 있자니 돈이 아까워서 밤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결국 용기를 내어 친구에게 말합니다. 그때 빌려간 돈 좀 갚아줄 수 있겠느냐고. 친구는 불편한 표정을 지으며 지금은 돈이 없으니 나중에 갚겠다고 말합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서먹해졌고 전화도 뜸해졌으며 만나는 횟수도 줄어들었습니다. 평생 친구로 지내던 사이가 돈 때문에 멀어진 것입니다. 사람들은 돈으로 사랑을 증명하려 합니다. 자식에게 돈을 주면 자식이 날 사랑할 거라고 믿고 형제에게 돈을 많이 물려주면 형제가 화목할 거라고 생각하며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면 우정이 더 깊어질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하지만 돈은 사랑을 증명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돈은 사랑을 시험하고 관계를 망가뜨리고 결국에는 인연마저 끊어버립니다. 할아버지는 평생 자식들에게 돈을 주며 살았습니다. 자식들이 학교 갈 때 등록금을 주었고 자식들이 결혼할 때 집을 사주었으며 손주들이 태어나면 용돈을 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돈을 주면 자식들이 나를 더 사랑할 거라고. 하지만 자식들은 돈을 받을 때만 반가워했고 돈 이야기가 없으면 찾아오지도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점점 외로워졌습니다. 자식들이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돈을 사랑하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자식들에게 아버지가 아니라 돈을 주는 사람일 뿐인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도 비슷했습니다. 평생 땅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자식들에게 물려주려고 한 평도 팔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이야기만 나오면 관심을 보였고 할머니가 아프다고 해도 바쁘다며 오지 않았으며 할머니가 외롭다고 해도 전화로만 위로했습니다. 할머니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땅을 지키는 게 정말 자식들을 위한 일일까? 아니면 땅에 집착하는 나를 위한 일일까? 돈을 붙잡은 순간 인연은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어느 날 절에 올라갔습니다. 마음이 너무 답답해서였습니다. 평생 돈을 모았는데 남은 것은 외로움 뿐이었습니다. 스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평생 돈을 모으며 살았습니다. 자식들을 위해 악착같이 일했고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밤낮 없이 뛰어다녔습니다. 하지만 지금 자식들은 제 곁에 없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돈을 모은 것은 자식들을 위해서였습니까? 아니면 돈 자체를 위해서였습니까? 할아버지는 당황했습니다. 물론 자식들을 위해서였다고 대답했습니다. 스님은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자식들이 정말 원한 것은 돈이었을까요? 아니면 아버지의 따뜻한 손길이었을까요? 자식들이 정말 원한 것은 통장의 숫자였을까요? 아니면 함께 보낸 시간이었을까요? 할아버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스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 문득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는 평생 돈만 생각했구나. 자식들과 함께 있을 때도 돈 걱정을 했고 자식들이 놀러 가자고 해도 돈이 아까워 거절했으며 자식들이 이야기를 나누자고 해도 피곤하다며 외면했구나. 나는 자식들에게 돈은 주었지만 시간은 주지 않았구나. 돈은 주었지만 사랑은 주지 않았고 돈은 주었지만 관심은 주지 않았구나.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돈은 주인이 아니라 도구입니다. 돈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입니다. 돈은 인연을 이어주는 것이 아니라 인연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주인으로 삼는 순간 돈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돈을 목적으로 삼는 순간 인연은 수단이 되어버립니다. 할아버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을 잘못 살아온 것 같았습니다. 돈을 모으느라 정작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고 통장을 채우느라 마음을 비워버렸으며 재산을 지키느라 인연을 놓쳐버렸습니다.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돈을 내려놓고 사람을 붙잡으십시오. 돈은 쓰면 없어지지만 사랑은 나누면 커집니다. 돈은 모으면 외로워지지만 정은 나누면 따뜻해집니다. 할머니도 비슷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어느 날 이웃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웃 할머니는 돈이 별로 없었습니다. 작은 집에 살았고 땅도 없었으며 통장 잔고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웃 할머니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자식들이 자주 찾아왔고 손주들이 와서 재롱을 부렸으며 친구들과 함께 웃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할머니는 물었습니다. 돈도 별로 없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행복하게 사시냐고. 이웃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돈은 없어도 사람은 있어요. 통장은 비었어도 마음은 따뜻해요. 재산은 없어도 인연은 있어요. 그 말을 듣고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평생 잘못된 것을 지켜왔구나. 땅을 지키느라 사람을 잃어버렸고 돈을 모으느라 사랑을 놓쳐버렸으며 재산을 불리느라 관계를 망쳐버렸구나. 할머니는 그날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땅에 대한 집착을 조금씩 내려놓았고 자식들에게 돈 이야기 대신 사는 이야기를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자식들이 찾아오면 땅 이야기를 하지 않고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힘든 일은 없는지, 건강은 괜찮은지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평생 돈 이야기만 하다가 갑자기 다른 이야기를 하려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익숙해졌고 자식들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돈 이야기를 하지 않으니 찾아오기가 편해졌고 엄마가 관심을 보이니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졌습니다. 할아버지도 변했습니다. 절에서 내려온 후 자식들에게 연락했습니다. 돈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보고 싶다고 함께 밥이나 먹자고 했습니다. 자식들은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돈 이야기만 하다가 갑자기 밥 먹자고 하니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진심이었고 자식들도 그것을 느꼈습니다. 함께 식당에 앉아 밥을 먹으며 할아버지는 자식들에게 물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느냐고, 회사 일은 힘들지 않느냐고, 아이들은 잘 크고 있느냐고. 자식들도 조금씩 이야기를 꺼냈고 할아버지는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평생 돈 이야기만 하다가 처음으로 자식들의 삶에 관심을 가진 것입니다. 그날 이후 할아버지와 자식들은 조금씩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돈 이야기를 하지 않으니 만나기가 편해졌고 서로의 삶에 관심을 가지니 이야기할 것이 많아졌습니다. 할아버지는 깨달았습니다. 돈을 붙잡고 있을 때는
자식들이 멀어졌지만 돈을 내려놓으니 자식들이 가까워졌습니다. 통장을 지킬 때는 외로웠지만 통장을 내려놓으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형제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재산을 나눈 후 연락을 끊었던 형제들이 몇 년이 지나 다시 만났습니다. 형이 먼저 동생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동안 미안했다고, 돈 때문에 싸워서 미안했다고, 이제라도 화해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동생도 미안했다고 말했습니다. 나도 욕심을 부렸다고, 형을 원망했던 것이 후회된다고, 다시 형제로 지내고 싶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만나서 한참을 울었고 평생 참았던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재산은 중요한 게 아니었고 형제가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자주 만났고 부모님 제사도 함께 지냈으며 명절에는 두 집안이 모여 옛날처럼 웃고 떠들었습니다. 친구 사이도 회복되었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멀어졌던 친구가 어느 날 찾아와 돈을 갚았습니다. 늦어서 미안하다고, 그동안 연락도 못해서 미안하다고, 이제라도 다시 친구로 지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돈을 빌려준 친구는 돈을 받고 기뻤지만 친구가 돌아온 것이 더 기뻤습니다. 돈은 잠깐 기쁘지만 친구는 평생 함께할 수 있으니까요. 할아버지는 이제 통장을 자주 보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하루에도 몇 번씩 통장을 꺼내보며 잔고를 확인했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돈이 조금 줄어들어도 괜찮아졌습니다. 자식들과 밥 먹는 데 쓰고 손주들 용돈 주는 데 쓰며 친구들과 차 마시는 데 써도 이제는 아깝지가 않습니다. 돈을 쓸 때마다 사람들이 기뻐하고 사람들이 기뻐할 때마다 할아버지도 행복합니다. 통장은 조금씩 줄어들었지만 마음은 조금씩 더 채워졌습니다. 할머니도 땅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지키려고 애썼던 그 땅들을 조금씩 팔아서 자식들에게 나눠주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쓰기 시작했습니다. 땅이 줄어들 때마다 마음은 점점 가벼워졌습니다. 평생 짊어지고 있던 짐을 하나씩 내려놓는 기분이었습니다. 자식들이 처음에는 놀랐지만 이내 고마워했습니다. 엄마가 땅에 집착하지 않으니 오히려 더 자주 찾아오게 되었고 돈 이야기가 없으니 편하게 대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됩니다. 돈은 가져갈 수 없지만 사랑은 남는다는 것을, 통장은 물려줄 수 있지만 따뜻한 기억은 물려줄 수 없다는 것을, 할아버지는 이제 자식들과 주말마다 만나 밥을 먹습니다. 비싼 식당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손주들이 오면 용돈을 주지만 예전처럼 많이 주지는 않습니다. 대신 손주들과 공원을 산책하고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함께 보냅니다. 손주들은 할아버지가 주는 용돈보다 함께 보낸 시간을 더 기억할 것입니다. 할아버지의 따뜻한 손길을, 할아버지의 자상한 목소리를 더 오래오래 기억할 것입니다. 할머니는 이제 자식들에게 땅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대신 자식들의 꿈을 물어보고 자식들의 행복을 응원하게 되었으며
자식들의 선택을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자식들은 엄마가 변한 것을 느꼈고 엄마에게 더 자주 연락하게 되었으며 엄마를 더 자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돈을 놓으니 사람이 왔고 재산을 내려놓으니 사랑이 찾아왔으며 집착을 버리니 평안이 자리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돈 때문에 인연이 멀어지신 분들, 재산 때문에 가족이 갈라지신 분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며 조금이라도 마음이 풀리셨기를 바랍니다. 돈은 도구일 뿐입니다. 돈은 주인이 아니라 종입니다. 돈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입니다. 돈을 위해 사람을 잃지 마십시오. 통장을 위해 인연을 놓치지 마십시오. 재산을 위해 사랑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제라도 돈을 내려놓으십시오. 돈을 쥐고 있던 손을 펴십시오. 그 빈 손으로 사람을 붙잡으십시오. 통장 잔고가 줄어들어도 마음이 따뜻하면 행복합니다. 땅이 적어져도 사람이 곁에 있으면 외롭지 않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이라도 시작하면 됩니다. 남은 시간 돈이 아니라 사람과 함께 사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인생이 따뜻해집니다. 오늘 이 말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인연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이 더 많은 분들에게 위로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평안하십시오. 고맙습니다.